충남 공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느덧 2대째 7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국밥. 여기엔 한 사람의 녹진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국밥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싫었는데 아는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국밥만 나는 사진을 찍어봐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수한 이 여기 공주에 맞는 사진을 찍게 되지 않았나. 한 그릇 국밥 속에서 뜨거운 삶의 파도와 깊은 예술의 바다를 만난 사람. 사진가 김혜식. 그녀는 매일 기억의 모퉁이를 돌며 시간과 반가운 악수를 나눕니다. 금강의 물결 속엔 천년의 시간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유구한 세월이야말로 공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공주를 가장 잘 담아내는 맛은 무엇일까요? 공주엔 국곡이라 불리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밥과 국이 쏟아져 고갯마루에 서서 한없이 울었다는 효자 이복. 뜨끈한 전설이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며 공주국밥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공주 사람들의 국밥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일상이 모여드는 천병과 시장통에는 국밥을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녹진하게 배어든 삶의 향기였습니다. 1953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약 한 72, 3년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 때는 내장도 들어갔어요. 시원하라고 내장도 들어가고 간장도 사용하고 했는데 간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장 종류로 된장, 새우젓, 액젓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은 이제 내장 같은 거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소고기도 양지로만 사용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름도 일부러 지방도 막 넣어서 기름 둥둥둥둥 뜨는 거를 국자로 퍼서도 국밥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던 거에서 지금은 기름이 전혀 없는 식어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국밥으로 변했죠. 네. 칠남매의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국밥을, 그 뭉근한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핏물을 빼는데 물속에 담궈놓고 8시간에서 10시간을 핏물을 제거해 주고요. 이 사고를 기름을 다 제거해 가면서 10시간 정도를 우려낸 겁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뼈를 건져내고 저희는 고기를 넣어서 2시간을 지금 우려서 총 소요된 시간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국밥이 나오기까지는 이틀이 걸립니다. 아마 드시는 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한 몇 시간 푸르르 끓여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어머니의 국밥엔 변치 않은 맛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파에서도 하얀 대롱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파리가 전혀 없어요. 하얀 대롱이에요. 우려서 이 파에서 나오는 그 액이 달짝지근하고 시원하고 그런 맛을 줍니다. 어머니의 원칙을 지키되 시대에 맞게 꾸준히 맛을 발전시켜온 아들과 며느리.
그 전보다 대파를 2배 이상 넣어 깔끔하고 달큰한 국물 맛을 살려냅니다. 거기에 곱게 간 고춧가루가 더해져 맵고 짜지 않은 은은한 맛의 깊이가 완성되는데요. 시장의 간판 없는 국밥집으로 시작해 일생을 뜨거운 불 옆에서 일해오신 어머니. 한 그릇의 국밥 속엔 생애 가장 추운 시절에도 삶의 불씨를 지펴낸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뭉근한 추억의 맛이자 선명한 역사의 맛입니다. 그다음에 28번 잠깐만요. 네 분, 두 분. 그다음에가 두 분이시라 그랬죠? 김혜식 작가는 40여 년 전 해사한 얼굴의 서울 아가씨로 공주해 왔습니다. 그땐 훗날 사진가가 되리라곤 상상 못할 때였죠. 그저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수줍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국밥집의 막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식당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자식 7, 며느리 사위까지 14명 중에서 어머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뽑힌 줄 알고 이거를 그냥 선뜻 한다고 했고 네,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그릇 국밥의 의미를 미처 몰랐던 그 시절. 시작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기 가서 신발 좀 이렇게 돌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노동자들의 신발을 운동화에서 막 개면 쉰내가 나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남의 신발을 돌려나가면서까지 그래서 가서 손 닦으면서 막 울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국밥집을 하면서 이제 재기를 하면서 그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돈으로 와서 국밥을 사서 드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신발도 돌려놓고 그리고 막 가서 고생하신다고 머리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막 그랬었었죠. 네. 친정엄마는 미술을 전공한 딸이 식당 일을 하는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애끓는 속마음을 애써 감추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국밥과 함께여서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그 일이 저한테 가부가 걸렸나 봐요. 그 일이라는 게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 그다음에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산성을 매일 올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러면서 견딘 거죠. 일단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공산성을 갖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에서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다 보니 공산성은 혼자 있기 참 좋은 곳이었었어요. 공산성이 약간 숨구멍 같은 곳, 그런 곳이었었죠. 네. 뜨거운 솥단지 곁은 팽팽한 삶이었지만 공산성은 늘 느슨하고 아련했습니다. 계절 따라 바람 따라 낭창낭창 쉬어가라 말해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그 위로의 속삭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 잡은 카메라가 어느덧 20년 세월의 무게로 쌓였습니다. 이게 필름인가? 맞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공산성을 찍어서 제가 이 사진집을 냈었거든요. 이 사진집을 냈었는데 그냥 옛날에 꽤 애정을 가지고 공산성을 한 2년간을 찍었고 그거를 이제 책을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공산성 이 투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필름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네. 미술을 전공한 김혜식 작가는 대학 시절 필름 사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식당 손님으로 온 사진가를 만나고 잊고 있던 그 시절 꿈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조금씩 그 텍스트를 달았었어요. 이렇게 보면 시선이 닿으면 마음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눈 마주친 것들은 이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풀이 아니고 그냥 돌이 아니지요. 몸을 낮추고 만나탄 피사체와 매일매일 새롭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그때의 그 찍을 때의 그 단상들을 해서 했는데 거의 아침 저녁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고 어떤 때에 꽃이 피고 똑같은 수종이라도 먼저 꽃 피는 녀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제가 이렇게 보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옹알이처럼 순수했던 첫 말들, 첫 마음들입니다. 공산성 그 책 출판 이후로 계속 이제 저는 공주를 소재로 계속 찍고 전시회를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애정 가는 작업은 여기 이렇게 뭐 제민천 공산성 걷는 거를 그만두고 이제 제민천을 걸으면서 애정을 갖고 했던 부분이고 옛날에 되게 아기자기했었어요. 이게 다 포장마차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주 별곡, 신관동 개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세종 천마을 그런 데 다니면서 변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별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런 조사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외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도 한참 쫓아다니면서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최근에 그 독독독이라는 작업까지 오게 된 거죠. 국밥을 끓이느라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구아낸 고기를 찍고 솥에 뜬 기름을 걷어내다 보면 먼동이 터오르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진은 뜨거운 현실을 한김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을 일일이 가서 다 시장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딱 가게다가 이제 배달을 시켜놓고 카메라 들고 이제 공산성 올라가서 찍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그때 이제 현상을 해요. 집에다가 이제 말려놓고 저녁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올라가서 그걸 잘라요. 잘라서 이제 필름집에다 넣어서 갖고 이제 작업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계를 보면 어떤 때는 뭐 3시, 4시, 5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4-5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7-8년을 정말로 사진에 매달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주가 사진을 하면서 구석구석 다닐 수가 있었어요. 저만큼 공주의 골목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때는 공주 사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공주의 우물이 몇 개고 어디에 그 향나무가 있고 우물 옆에는 향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그런 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아니면 추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곁에서 10년, 그 후 식당을 물려받아 20년. 그리고 얼마 전부턴 남편에게 자리를 물리고 한 발 걸어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실로 장인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보내며 그녀는 국밥처럼 녹진한 삶을 기록하는 사진가가 됐고 뚝배기처럼 질박한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갤러리의 관장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는데요. 망설임이 적지 않았지만 그만큼 용기를 낸 다부진 출발이었습니다. 요즘에 공주의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원도심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산성에 왔다가 아니면 우리 가게에 왔다가 정작으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장소는 없어서 박물관이나 이렇게 묶어서 어떤 코스로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열게 되었는데 막상 열고 나니까 아침에 나와서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번에는 작품들이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독 하나하나가 다 내가 가면 안녕, 오늘도 왔네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주는 것 같고 누구의 작품이든지 간에 그냥 차를 한 잔 들고 집중해서 작품을 보고 그 작가의 작업했을 때 어땠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 집중하게도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의 사진을 찍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갤러리는 개관 기념으로 앤디 워홀과 리히텐슈타인의 원화를 전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는데요. 작품을 통한 신선한 자극은 여전합니다. 박물관 같은 데서 워낙에 유물 사진들을 잘 찍어요. 그러면 이 자료 사진과 작품 사진과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물이라는 거 사전에 보면 뭐 모종의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해서 내가 쓰던 뭐 이런 것들 애기 약병이라든가 우리 엄마가 쓰던 단추 뭐 애기들이 쓰던 어떤 아이스크림 수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고 2차적으로 위에다가 오브제를 올려놓고 이 또한 1000년 후면 이것이 유물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재밌는 발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사진뿐 아니라 삶 또한 그러하길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놀랐죠. 갤러리를 여시겠다고 좀 뭐랄까 충격이었어요. 또 특히 이제 또 개인 집안의 그 가업도 있으시고 거기에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갤러리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었을 때 너무 욕심이 많으신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지 나의 어떤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문인들, 작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그냥 정자네 하는 것들도 그분들은 그 정자 뒤에 있는 역사나 이야기들, 뭐 설화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시류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도 표현하시고 이러잖아요. 또 개인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가와 시인 그리고 김혜식 관장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 아이고. 작품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오셨고. 그럼 한 번 더 와야지. 앉아. 올 때 밀리진 않았어요? 그녀는 요즘 갤러리에서 차양처럼 편안하게 번지는 일상과 예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5번째 전시회가 마침표를 향해 갑니다. 보고 갔던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좀 집중도가 있는가 봐. 집중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나도.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관장님한테 김혜식 관장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우리 그 작품 한 그 노력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는 것 같은. 예, 이 전시는 2024년에 작년에 서울에서 마루아트 센터에서 굉장히 외국 작가하고 우리 여성 사진가협회라고 그 작가 28명하고 거의 36명이 같이 굉장히 넓은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부권에 있는 작가들이 한번 보여주자.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공간이 넓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집중도 있는 전시를 그냥 한번 열어보자. 좀 아깝잖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기는. 8명의 사진가가 모였습니다. 서울의 큰 전시관에서 만나 금세 흩어져 버린 작품들이 이곳에 다시 모이니 겹겹 새로운 의미를 두르고 다시 빛을 냅니다. 두 명의 이제 익명의 여성인데 한쪽은 제가 미네에 갔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고 오는 아마도 대학생이 아니었나. 또 하나는 68혁명의 진원지이기도 했던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프라하에서 시계타워 앞에서 저는 이제 반대로 돌아섰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소녀가 있더라고요. 군중 속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여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번에 두 사람을 이야기했고 제목은 Dear My Life라고 그래서요. 제 삶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선을 저 안으로 돌려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그 지병이 있어서 그걸 치료하고 관리해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뭐 MRI나 CT 같은 많은 의료 촬영을 하였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저에게 작품의 재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묶어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면 소재의 천에 프린트해서 옷을 지어서 입고 제가 그 직접 모델이 돼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이 세 작품입니다. 작품에 심어놓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그저 스쳐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오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 마음을 내려놓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죠. 고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비해서 전시하는 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또 저희가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볼 기회가 적었어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주에서 전시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하기도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 전시장에 또 여러 번 와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공간을 준비했던 첫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하루. 그저 우리 집 국밥만 같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소란스레 입맛을 흔들지 않기를, 뭉근하게 오래 가기를.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라고 하고 그럴 때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작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갤러리의 이 공간이 쓰임이 단지 사진을 걸어놓고 관람객들이 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는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방향으로 쓰이면 좋겠다 아니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보람된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낮은 지붕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공주의 원도심. 담백한 표정의 골목들은 예술가의 발길을 오래 붙잡습니다. 교수님이 계실라나?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기 사진하는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공주에 오면 마음이 바빠진다는 김혜식 관장. 오늘은 평면과 회화를 넘나드는 임재강 화백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왔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세요? 요즘에는 이런 거 가지고 노는데요. 저 이런 거. 어머, 예. 이쁘다. 연필 위에 둘이 앉아 있어. 어머나. 이게 이 경대를 며칠 전에 보고 갔는데 이게 예. 뭐에 쓰일까 예, 그랬더니 이게 예, 또 요게 작품으로. 예. 경대 서랍 속에. 경대 서랍 속의 이야기. 예. 뭐만 보면 어떤 작품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원래 있는 오복인데 여기에 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칼로 이걸 오렸어요. 따신 오려서 이걸 거죠. 떼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이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것도 떼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개입을 해서 일상 용품을 미술 작품으로 바꾸는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셔. 교수님 손에 오면 뭐든지 다.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작품이 됩니다. 버려진 것들, 소외된 시간들의 생명을 입혀내는 것.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얼마 전 공주에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하고 공주에 있는 갤러리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진품은 아니고 레플리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품처럼 보이게 이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갤러리는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이고 다른 갤러리는 또 다른 미술관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미술관들의 소장품들을 전부 이제 공주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맞아요. 공주 곳곳 7개의 갤러리에서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작들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기회. 지난달 20여일간 공주 시민들은 여건 없이 떠나는 이탈리아 미술관 투어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게 멀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공간이 있다면 뭐 작업실 겸
아니면 그 갤러리를 한번 해볼까라고 용감하게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도 그런 게 친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올 때마다 작품 바뀔 때마다 계속 한 바퀴씩 돌아요. 그냥 오후에 할 일 없다 그러면 돌고 뭐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돌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전으로 전화해서 공주에서 이런 거 해 놀러와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구경 다니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이제 구경을 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예술하는 사람끼리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술 아니면 만날 기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시간과 세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시의 실핏줄. 골목에 스며듭니다. 홍지에는 이런 골목도 있어. 이쁘지? 이 집이 그 연문 선생님네 집이야.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공주에서 가장 예쁜 집. 그 저쪽에 있는 산수유 필 때는 더 이뻐. 요 집이야, 요 집. 선생님 계시다. 선생님 만나기 어려워. 맨날 작업하시고. 마음의 온도에 따라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계세요. 선생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제 자화상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그 행태, 그 심리적인 것을 다 이곳에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새로운 꽃들도 보고 싶고 나의 자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앉아서 관조하고도 싶고 이런. 하나의 작품 속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작품 앞에 서면 늘 김혜식 작가는 잠잠해지고 동시에 사정없이 두근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전 자극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기소침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좀 막막해 있거나 글을 쓰다가 조금 진전이 안 되고 그럴 때에 이렇게 어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작품을 봐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작업 현장을 가서 작업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괜히 참견도 하고 돌아오며 나도 뭐를 해야지. 잊고 있었던 어떤 작업의 어떤 한 부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자극받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이 요동칠 때면 김혜식 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말을 건네는 부지런한 용기. 여행을 통해 그녀의 작품 세계는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얼마 전 여행을 다녀온 후로 김혜식 작가의 머릿속엔 내내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집요한 고민의 끝자락을 세상에 꺼내보기로 합니다. 이번에 네팔 여행 갔을 때 그 신전에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엄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한 봉다리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거의 반평생 미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옷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장식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꽃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녹이 그 미싱에 많이 쓸었더라고요. 근데 녹을 닦을까 하다가 이것도 세월이잖아요. 엄마가 떠난 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녹 쓴 그대로를 그냥 놓고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예. 짧은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먼저 떠난 남편을 내내 그리던 어머니. 부지런히 재봉틀로 꿰맸을 그 마음자리에 안부를 묻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늘 애잔한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이별과 맞닿은 시간들 말입니다. 네,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평생 할아버지 밥을 차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두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이걸 신앙했나라는 생각에서 꽃을 사와서 꽃밥으로 할아버지가 드시던 수북하게 드시던 이 꽃밥으로 한번 해놓고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꽃도 사오고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봅니다. 네팔에서 사온 꽃들을 소복하게 기억의 자리에 담아내 봅니다. 괜찮다 보듬는 마음으로 그녀는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멀어진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가깝고 생생한 마음들. 김혜식 작가는 아득한 시간의 벽을 넘어 그 존재들을 꽃으로 호명합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 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합니다. 미싱을 가지고 아니면 엄마의 유품을 가지고 전시한 작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어디서 보아왔던 것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뭔가 발상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 꽃을 보자마자 미싱을 꽃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이중 촬영을 하고 미싱을 꽃 미싱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곧 어떤 그런 재현이 아니라 제시, 표현, 발상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테로토피아 같은 내가 과거의 어떤 시간, 장소, 물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집중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계시나? 아, 작가님! 저 왔어요. 오늘 작업하신다는 정보를 요즘에 계속 안녕하세요. 작업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별거 없으시죠? 네, 선생님. 잘 지냈죠? 네. 김현식 조각가라고 해요. 내가 되게 옆에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 작품도 좋지만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갤러리 열면서 오셨길래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우리 갤러리에서 한번 초대 작가를 한번 모실 거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응원하자니요. 공주의 털을 둔 예술가들을 만나는 일. 아무리 바빠도 언제부턴가 챙걸음을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궁금합니다. 작가들은 요즘 무얼 느끼고 어떤 고민으로 사는지 말이죠. 이 돌에다가 이 유리에다가 네. 늘 멋있어요. 역시 세계적인 이거 조각가이십니다. 저 작품 머리인데 머리? 예, 예. 그래서 저거 보고 되게 깜짝 네네. 놀랐어. 네. 저거 옛날에 그 샘플 보고 네.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 저게 감사합니다. 크게 나왔군요. 네. 근데 저걸 이제 떼고 이제 이거 예, 올라가요? 저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김현식 작가는 마침표를 쉽게 찍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계절과도 같을까요? 작품은 계속 변화하며 시간에 익어갑니다. 저거 되게 이뻤었어요. 네,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아, 이거야 돌 작업하니까. 그렇죠. 아, 예, 이거 저번에 내가 봤던 거 이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는 건가요? 우와, 하트 같아, 하트. 하트예요. 네, 하트. 사랑. 제목이 사랑. 아니요. 사랑의 교집합은 무채색이었다. 무채색이었다. 시적이야지. 시도 쓰셔야 돼. 이거 무채색이었다. 이것도 이쁘고. 네, 그래서 바다에서 본 붉은 달. 바다에서 그러니까 제목이 모두 시적이라니까. 얘도 너무 이뻐요. 그의 작품 속에선 하늘, 바다, 달과 별에서 번져온 반짝이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가 얼마나 자연을 응시해왔는지, 별을 동경해왔는지. 김혜식 관장은 작품을 통해 이미 숱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 갤러리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제 생각에는 어떤 영리 목적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뭐 이렇게 저같이 젊은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오픈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은근히 또 많은 좋은 작가들이 이 지역에 또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발굴하시고 이렇게 예술계의 큰 선배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또 시간을. 그래서 존경하죠, 항상 선생님. 연두빛 봄이 일렁일 때 그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입춘이 지나면서 김혜식 작가는 바람 끝을 뒤적거려 봄의 단내를 맡아봅니다. 오랜 습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와 함께 두런두런 해찰에 나섰습니다. 분주한 삶의 시계를 잠시 멈추면 그제야 삶의 표정이 보입니다. 사실은 독독독을 끝내놓고 당분간 사진은 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갤러리를 하니까 다른 작가들 어떤 전시 기회도 주고 다른 작가들의 그 작품들에 집중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작가들 작품을 보니까 또 저도 또 자극을 받아서 나 다음에 뭐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또 갤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글이 됐건 사진이 됐건 또 갤러리가 됐건 기회가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또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 사이사이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라. 시어머님은 그 한마디를 국밥에 말아 따뜻이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진과 시, 여행의 길로 떠나고 돌아오며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40여 년 흘러온 그 길에 오늘 그녀는 가만한
안부를 묻습니다. 말없이 여린 두 손을 꼭 잡은 채 날 안아주는 걸. 또 어쩔 때면 문득 내 곁을 허상인 듯이 떠나진 않을까. 두근대는 내 마음 들릴까 두려워 그냥 물어보려 해요. 그대 내